등차수열의 합 SN 있죠. 그 SN의 그래프로서의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잠깐 확인을 좀 해보면 등차수열의 합 SN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게 요놈은 어떤 n에 대한 n을 집어넣으면 SN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n에 대한 어떤 함수로서의 성질을 가질 거 아니야? n에 대해서 어떤 몇 차 함수인지 살펴보면 여기 n과 여기 안에도 n이 있으니까 n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고 그 2차의 개수는 2분의 d n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요 n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n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0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주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2분의 d의 n 제곱에 몇 n 그리고 상수항은 없습니다. 왜? n을 인수로 가지니까 그죠? 이걸 다시 한번 묶어준다면 2분의 d에 n에 n 플러스 어쩌고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얘도 어떤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보면 n에 대한 2차 함수이고 인수로 n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원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원점을 지나게 되고 만약에 d가 양수면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어떤 최소값을 갖는 그런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이게 d가 지금 양수일 때 얘기죠. d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d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을 갖는 어떤 2차 함수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얘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꼭 최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딱 숫자가 예를 들어 정수 이게 이 값이 x좌표가 딱 자연수이면 여기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겠지만 이렇게 자연수가 여기 2가 있고 3이 있다 그러면 2랑 3 중에 더 가까운 쪽 여기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수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보여주는 문제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이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든 문제이긴 한데 요걸 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거든. 물론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였지만 근데 이거를 좀 더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형을 좀 해놨어요. 자, 문제를 살펴보면 첫 장이 50이고 첫 장이 50입니다. 첫 장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런 등차수의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럼 SN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아까 SN의 2차식이었는데 2차 개수가 2분의 d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2n 제곱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A1은 S1이랑 같은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0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52가 아니라 52n이죠.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 얘는 마이너스 2n으로 묶어주면 n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도 있겠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놈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어디도 지나? 26도 지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SNP에서 여기 S1 여기 2, 3, 4 쭉 가서 얘는 언제 대칭축이 딱 가운데 13일 때 있는 거니까 S13이 제일 큰 이게 S13이겠죠? 이게 제일 큰 어떤 등차수의 그래프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놈의 값이란 말이야. 얘는 이거죠. SM m 플러스 1, m 플러스 2, SM 플러스 3, m 플러스 4가 되는데 요거는 식으로 하나하나 다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2차식 5개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얘는 요 놈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냐면 바로 SN이라는 그래프에서 요 n 값이 바로 n부터 시작을 해서 n 플러스 4까지 모두 몇 개? 4개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최대가 있으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 가운데 놈 여기다 있어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쫙 있어야 이게 최대가 되겠지. 최대가 되기 위한 자연수 m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게 2차 함수인데 제일 최대값이 이게 13일 때 가는 거고 그럼 쪼르르 연속한 5개를 더했을 때 이게 S 값들이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데 5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얼마나 되겠어요? 요게 바로 13이면 되겠죠. 13이면. 따라서 m 값은 얼마가 된다? m 값은 11이 되고 답은 4번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좀 변형을 좀 가볼게요. 자, 첫 장이 52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생각해보자. 첫 장이 52이면 어떻게 되냐면 SN은 공차는 똑같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n 제곱에 1 집어넣었을 때 52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54n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n으로 묶어주면은 n-27이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럼 이 5개를 더했을 때 어디가 최대가 될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0이고 이게 27이니까 이번엔 대칭축이 딱 정수가 아닙니다. 대칭축이 13.5가 되는 거지. 13.5. 13.5면은 이 SN 각도 중에 어디가 제일 크냐 하면 바로 여기 딱 여기 있어서 양쪽에 두 개가 생기죠. 여기 S13과 S14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럼 5개가 어떻게 되느냐? 5개가 예를 들어 밑에 이렇게 있고 얘도 똑같이 대칭되게 이렇게 있겠죠? 그럼 5개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은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5개도 되고 이렇게 5개도 되는 거니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놈은 요 가운데 손가락 13도 될 수 있고 14도 될 수 있다. 이번에 답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13도 되고 14도 될 수 있으니까 m값은 바로 뭐가 된다? 11도 되고 12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m값은 바로 뭐가 된다? 11과 12가 모두 될 수 있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했다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때는 자연수 m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겠죠? 두 개 더하면 23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을 안 주고 문자로 줬어요. 52도 아니고 53도 아니고 A라고 문자로 줬단 말이야. 첫째 항이 바뀌어요. 그랬을 때 이 5개를 더한 게 최대가 되려면 최대가 되는 자연수 m값이 아까처럼 11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연수 a값은 어떻게 초항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라고. 그죠? 첫째 항 a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n 제곱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 플러스 2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n으로 묶어주면 n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냐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가운데 대칭축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반을 딱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a 플러스 2가 됩니다. 4분의 a 플러스 2. 맞죠? 4분의 a 플러스 2. 그런데 자 그럼 이 5개를 더했을 때 5개 더한 게 최대가 될 때 m값이 11이 된다는 얘기는 m값이 11이라는 얘기는 이 가운데 게 얼마라는 얘기야? 이 가운데 게 11이니까 여기 11이면 13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이 대칭축에 제일 가까운 정수는 뭐가 돼야 된다? 13이 돼야 된다. 13. 그럼 이게 13이 되려면 그럼 이 숫자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자, 어떤 정수도 이렇게 있는데 이 13에 이 대칭축이 제일 가까우려면 옆에 있는 12와 14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자, 요거 딱 10이랑 13 중에 딱 같이 있을 때 여기야 절중간과 13과 14의 딱 가운데 요가 있잖아. 여기에 이제 얼마겠어? 여기 12.5. 다음에 여기에 바로 얼마 되겠어? 13.5죠.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 있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대칭축은 어디에 13에 제일 가깝게 될 것이고 그럼 이 대칭축이 13에 제일 가깝다면은 바로 그때가 5개를 더한 거의 최대값이 만족시키는 m값이 11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놈이 그리고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치? 같아도 되는데 어디에서? 12.5니까 12.5는 얼마 되겠어요? 2분의 25에서 13.5니까 얘는 얼마 되겠어? 2분의 27이 되겠죠? 2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에 딱 들어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4를 곱해주면은 a 플러스 2가 되고 4 곱하면은 이게 54가 될 것이고 얘는 4 곱하면 얼마 되는 거? 4 곱하면은 50이 돼서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48에서 52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봐봐 첫째 항이 50일 때도 자연수의 값이 11이었고요 52일 때도 11이 딱 됐었잖아. 그런데 이때 12도 됐지만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을 이렇게 주게 된다면 얘를 최대로 만드는 값이 바로 m이 11이 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조건을 쓸 수 있다. 요거까지 했으면은 굉장히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됐을 것이고 난이도 훨씬 더 꼈을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내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수열의 어떤 등차 수열의 이차함수 그래프로서의 특징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